스트레스가 쌓이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시사저널에서 물론 이제 18일, 19일 한 거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하기는 했어요. 대선 양자 대결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대선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오차범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46.4% 김문수. 제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조사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김문수 46.4, 이재명 41.8, 홍준표도 이재명을 앞서네. 네. 43.7, 43.0, 오세훈은 이재명을 간발의 차로 지고 있고요. 한동훈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뭐 이런 조사가 이게 아마 18일, 19일 조사했던 거죠. 그럼 맞습니다. 18일,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전제로 양강구도에서 이재명 대 뭐 김문수, 이재명 대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해서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이틀간 물어봤다는 조사예요. 예. 야,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김문수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되는 거야? 야, 이제 김문수 시대를 보는 거예요. 살다. 내란 속의 윤석열 보내고 윤석열에서 이제 김문수로 가는 거야. 야, 윤석열에서 김문수로 가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야, 대단합니다. 예. 근데 예. 이 여론조사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한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 가설들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증명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걸로 오히려 증명이 된 것 같아.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 거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만약에 치면 이 대선 주자들이 가장 경쟁력이 없을 만한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고, 그렇죠. 그리고 좀 경쟁력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오세훈 시장이나 뭐 한동훈 대표 정도잖아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물론 검사 출신이고 저도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주 뭐 비호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계엄을 어쨌든 해제하는데 일조를 했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윤석열하고 싸웠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는 그래도 보수가 그래도 좀 뭔가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아라고 할 때 고려할 만한 어쨌든 후보군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그동안 좀 서울시장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잠잠하게 있었잖아요. 이게 뭐 어쨌든 그렇죠. 정쟁의 한복판에 나오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오세훈은 뭔가 좀 서울시장도 하고 뭐 그러면은 좀 새로운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라고 보수 지지층 중에서 그래도 좀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인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뭡니까? 명태균 묻었죠. 그다음에 계속 정치 현안에 대해서 SNS에서 윤석열 방어하면서 뭐 한동훈 붙들고 뭐 너는 뭐냐 이 싸우고 내가 보수의 적통이다 뿌리다 계속 이렇게 갔죠. 계속. 그렇죠. 그리고 뭐 김문수 장관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김일성주의자 같은 뭐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김일성주의자다 뭐 그리고 비상계엄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뭐 자기 혼자 뭐 이렇게 국회에서 뭐 사과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수의 국민들 특히 중도층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대권 주자로 인식하지도 않아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거꾸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상대결 1대 가상대결의 경쟁력이 그러면 이 거꾸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지지층은 누굽니까? 김문수는 너무 좋은데 한동훈은 너무 미운. 김문수는 너무 좋은데 한동훈은 너무 미운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응답층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극우들이 완전히 과응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비슷한 여론조사가 다른 데도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여론조사 공정 뭐 이런 데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정? 제가 그 유명한 공정한 업체? 비슷해요. 흐름이 비슷한데 공정해. 제가 근데 이런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한 어떤 뭐 업체들이 잘못됐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업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질문지가 이상할 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명태균처럼 뭔가 표본을 갖고 장난을 치고 그렇죠. 요런 게 드러났을 때, 그렇죠. 요런 때는 여론조사 업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런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요런 현상은 지금 굉장히 여론조사 응답에 활성화되어 있는 이 정치 초고 관여층이 별도의 어떤 루트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론조사에 어떻게 응답하자라는 지침까지 예. 자기들끼리 공유해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거다. 요 사안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지표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제가 왜 웃고 있냐면요. 예, 저는 이 분위기- 이 어이가 분위기- 없어서 웃습니다. 아니 이 어이가 분위기 없어서. 나는 좋다고 봐. 그러니까 아니 좋은데, 이 분위기 좋아. 그냥 예. 그냥 이렇게 갑시다 김문수로.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조원 CNI랑 저 시사전을 애쓰셨는데 애쓰셨어. 애쓰셨는데 아, 좋아 좋아. 그냥 저는 그냥 딱 요 지표로 보면 그냥 반박이 바로 가능해서 그냥 지표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대통령 선거랑 비슷한 게 물론 뭐 인물 경쟁력도 있습니다만은 뭐 김문수와 이재명 둘을 비교한다는 건 뭐 인물 경쟁력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훨씬 나으니까 그렇죠. 그걸 제가 뺄게요. 예. 빼고 그냥 당대당 양대 진영이 붙는 선거가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딱 한 명 한 명 세워놓고 거의 무슨 유럽 축구로 치면은 리그전이 아니라 거의 FA컵처럼 그렇죠. 토너먼트로 올라가서 그냥 강팀 대 강팀이 한 번씩 붙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가장 유사한 선거가 네.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네. 비례대표. 그러네요. 제가 비례대표 결과를요. 네. 2024년도 4월달 기준으로 표를 더해보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100만 표 축약해서 뭐 30만 이하는 버리겠습니다. 예. 민주당 750만 표, 조국혁신당 680만 표. 예. 둘이 더하면 1,400만 표죠. 1,400만 1,400. 표. 그냥 쉽게 갈게요. 예. 개혁신당 100만 표. 예. 그럼 100만 표를 국민의 미래에 주자고요. 그렇죠. 그럼 111만 표. 예. 대 140, 그러니까 1,100만 표 대 1,400만 표. 300만 표 차이가 나죠. 300만 표 차이가 나네. 아니, 그 4월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네 당이 지금 비례를 거의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요 지금 통계 나와 있거든요. 요 나무위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러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의 당대표도 이재명 대표 얼굴로 치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쪽은 김문수로 바꿔 껴서 나온다는데 예. 뭐 바꾸면 뭐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가면 같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더 표가 떨어질 변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도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400만 표가 이재명 나왔으니까. 상수값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변수는 뭐냐면은 두 진영이 지난 1년,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025년 1월이니까 지난 10월 그리고 대선까지 합치면 약 13개월 동안에 누가 조금 더 잘하고 못했고가 그 표에서 업앤다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총선 바로 앞에 선거가 강서구 보궐선거 수도권 그렇지. 하나를 샘플로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압승과 압승의 흐름은 지금 계속 전제해 봐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별로 이렇게 뭐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미래 쪽, 김문수 쪽은 내란을 했습니다. 내란. 그리고 내란을 계속 옹호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정광훈 일파들이 지금 법원까지 부신 걸로 배우로 의심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난동 폭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뭐 김건희 제가 뭐 무혐의 불기소 뺐습니다. 아. 그 잔잔바리까지 빼고 그거 물론 사실 그것도 잔잔바리는 잔잔바리 아닌데. 아닙니다만 잔잔바리는 아닌데. 워낙 내란이 커가지고 예. 잔잔바리로 제가 비교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예. 불과 이제 뭐 한 100일 뒤에 대선 치른다고 치고 뭐 헌재까지 해가지고 그 100일 동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를 한번 그냥 더하기 빼기를 해보세요. 우리 그렇지. 표심이라는 게 예.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아 근데 어떻게 저런 조원 CNI와 시사저널이 저런 결과값을 조사를 해내셨는지 뭐 과응답이겠죠. 예. 많은 분들이 그 전화기 기다리고 있으면서 김문수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막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일도 다 팽개쳐 놓고 전화 왔다 이러고 받아가지고 응답을 한 건데 실제 선거가 저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저거를. 그리고 이 정말 여론조사에 아이고.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가령 물론 이제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이게 지역별로 나오잖아요. 김문수 대 이재명 붙였을 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데가 이제 광주 전라이 지역인데 예. 이재명 61.3, 김문수 25.9가 나와요. 김문수가 이제 25.9나 나온다. 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와. 부울경에서 예. 이재명 31.4, 김문수 54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김문수가 54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뭐 영남이니까는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에서. 근데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40.5, 김문수 47.1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네, 대구 대구 경북은- 경북에서 이재명 40.5, 김문수 47.1이다. 무슨 우왕좌왕이야? 우왕좌왕이야? 좌충우돌이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그래서 예. 이 지금 여론조사에 굉장히 적극 응답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는 좀 이 공격적인 이제 진영 공격적인 어떤 그러한 전술을 쓰시느라 본진 방어에 조금 네. 신경을 덜 쓰신 거다 이게. 그래서 본진에서는 다소 그 자신들의 약간 악화된 여론이 약간 반영된 그러한 이제 결과가 40대 47로 나온 것이고 이게 지금 연령대별로 보니까 이것도 엉터리네요. 30대가 이재명이 34.5고 김문수가 48.9야. 48.9? 김문수가 과반이야, 과반. 와, 제가 30대인데. 30대. 제 50대잖아요. 50대가 민주당이 가장 열성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40대, 50대가? 50대가 이재명이 51.3밖에 안 돼. 김문수가 42.2야. 와. 그리고- 김문수 매력이 뭔가요? 그리고 이제 매력 발산 뭐 한 게 없는데. 20대에서 예. 이재명 43.1, 김문수 40.9거든요. 예. 20대가 김문수 장관을 뭐 많이 알까요? 아니 그 소방관한테 갑질한 거 이런 거는 그것도 아니지 20대는 않을까? 그것도 모릅니다. 20대들은 잘 그때 모르죠. 20대는요 유치원 다닐 때. 아 그래요? 그때가 유치원 다닐 때. 그것도 10몇 년 전이에요, 그게. 와. 그리고 그러니까. 검찰청을 향해서 벌건 검찰청 막 네. 그랬던 분인데 저 김문수 씨.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알 수 있는 접점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야 이게? 조직화돼 있는 여론조사 응답층이 네.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건데, 근데 본진에서 나와가지고 본진에서 나와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진출해 갖고 지금 마케팅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느라고 본진을 신경 못 쓴 게 여기 약간 제가 볼 때는 드러난 것 같다. 아니 저는요 저 이 분위기 언론사들한테 계속 가야 됩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하나 더 분위기- 추천합니다. 네. 저 언론사들한테 추천하는 게 네. 오늘도 굉장히 쇼킹하잖아요. 그렇죠. 더 쇼킹하게 그냥 김건희랑 정광훈을 놓고 저렇게 한번 또 해보세요. 한 59%로 네. 화끈하게 저도 화끈하다. 정광훈 해가지고 59% 네. 막 수도권에서 60%막 네. 젊은이들 막 그렇죠. 정광훈 신드롬 만들어 보세요 한번 진짜. 그러면 훨씬 더 그 클릭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돈벌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면 될수록 국민의힘이 발을 못 빼잖아요. 발을 못 빼는 게 너무 좋아. 사실은 민주당이나 시민사회 야권 진영으로 봤을 때는 이 극우 진영에서 발을 못 빼고 김문수나 정광훈 그 정광훈의 어떤 늪 가스라이팅 예, 가스라이팅. 이런 데서 막 헤엄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뽀로로 빠지는 수밖에 없지.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탄핵이 결정이 되는 2월 말이나 3월 초, 뭐 늦어도 3월 중순 때까지 이 분위기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테러도 하고 막 그러세요. 사실 서부지법 같이 막 그렇게 가고 뭐 헌재 가가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그러시면은 물론 사고는 안 나야 되겠죠. 예, 제가 그거는 조금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고요. 비아냥되신 거죠. 예, 비아냥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지금 하던지 그대로 하시고 하던 조사 그대로 하시고 열심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투명하잖아요. 예. 이게 좀 어느 정도 그럴싸해야 사람들이 예. 아 그런가 이렇게 되는데 야 김문수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내니까 전 다음번에 진짜 정광훈 넣어가지고 예. 52% 해오면은 더 재밌게 우리가 여기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게 정광훈으로. 이제 이게 큰 독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